브랜드 레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3단원 지방자치제도와 시민참여단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지방자치제도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런 지방자치제도 내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정치에 더 참여할 수 있는가,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방자치제도를 알아야 되겠죠. 이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 지역 주민 혹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기관, 우리가 앞에서 선거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의회, 기초자치의회, 의원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기관이 그 지역의 사무, 행정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지방자치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 지역은 그 지역 사람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지방자치제도인 것이죠. 이런 지방자치제도가 왜 필요하냐? 일단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다는 것은 국가의 힘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국가의 힘이 커지면 지방에서는 국가의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다스려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로만 정치가 운영되면 지역 주민은 국가 단위인 정치에 제대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정치다. 그럼 내가 조금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회를 더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신이 지역 주민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이 지역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지방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학교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면서 정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학교다. 아니면 풀뿌리 민주주의다 라고 불리는데, 이 풀뿌리 민주주의는 이제 풀뿌리가 되게 세세하게 뿌리가 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뿌리가 나 있냐면, 선생님 그림을 못 그리는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파리가 이렇게 나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나 있죠. 이 뿌리가 이렇게 완전 잘 퍼져 있다라는 의미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너무 못 그리니까 빠르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나라를 사례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앞선 시간에서 말한 것처럼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나 광역시, 도지역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같은 큼직큼직한 덩어리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나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우리랑 가까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마지막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가 포함되는 게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이 광역자치단체도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가 있습니다. 이 광역자치단체의 입법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결기관이고요. 시도의회라고 나타납니다. 대전광역시로 친다면 대전광역시의회, 충청남도로 친다면 충청남도의회가 되겠죠. 자, 행정부로 들어가는 기관, 국가기관의 행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집행기관입니다. 이 집행기관의 수반이 되는 시장, 대전광역시장, 아니면 충청남도지사,
그래서 이렇게 수반이 되는 사람들을 뽑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처럼 시장도지사를 뽑고 시도의회의 의원들을 뽑는 것입니다. 자, 이 광역자치단체 안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 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 군, 구로 나누어지는데 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안에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시나 군 같은 경우에는 도지역들 안에 나타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지역 단위가 되겠습니다. 도지역들 안에 뭐 공주시, 논산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영양군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도지역 안에 들어가는 게 시군이고요. 광역시나 특별시 아니면 특별자치시 안에 들어가는 게 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전에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5가지 구가 있습니다. 자, 이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의결기관, 입법부, 집행기관, 행정부가 또 따로따로 있습니다. 자, 이 의결기관도 시군구 의회, 그래서 뭐 중구 의회로 나타나는 거고요. 집행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나타납니다. 우리로 따지면 중구청장이 되겠죠. 자, 이런 지방의회들이 아니면 집행기관들이 하는 일을 조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지방의회에서는 국가로 따지면 국회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지역의 일을 논의하기도 하고요.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정책을 논의를 해서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지역에만 맞는, 그 지역에만 있는 법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지방의회가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집행기관에서 사용하는 돈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그것을 확정해주는 역할도 이 지방의회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자, 밑에 조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법을 의미합니다. 이 법을 조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령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법령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그 지역에만 통용되는 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조례라고 불러라 하는 것입니다. 대전에만 특별히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선생님 지금 생각나는 거는 대중교통을 타는데 이제 현금 없는 대중교통이 되었죠. 우리가 7월 달부터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버스를 타면서 현금이 없어졌죠. 현금 내는 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카드만 찍고 탈 수 있게 되었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아직도 현금을 내는 지역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대전에서만 사용되는 법을 만드는 것, 대전에만 사용되는 법을 조례라고 부르고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을 지방의회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 우리가 대통령을 뽑듯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할을 하는 그 행정부의 수반을 또 뽑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요. 행정부가 하는 것처럼 그 지역의 자치단체의 사무관리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에 우리가 또 법령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이 조례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광역시장이 어떤 규칙을 만들면 대전 시민들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더라. 근데 좀 이상하죠? 선생님, 근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가
시민들이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건 다 단체들, 대표들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민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지, 지방자치제도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잠깐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시민들이 지방자치, 그래서 우리 지역을 다스리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청원이죠. 자, 이 청원은 뭐 국가 단위에서도 있을 수 있고, 얼마 전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도 있었을 정도로 청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국민이 국가기관에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실제로 국가기관에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들이 좀 불편하다, 이런 걸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청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문서를 작성해서 우리 중구청 아니면 대전시청에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청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주민투표제입니다. 대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대표자들도 이거는 너무 주민들 의견이 반반이다, 대표자들이 결정하기 어렵다 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주민투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의 이름이 너무 안 좋다, 대전이 너무 노잼 도시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겠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것 같다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것 좀 아닌 것 같다, 반대한다 라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표자들끼리만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민투표, 직접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가 주민소환제입니다. 자, 이 주민소환제는 우리가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 너무 부정한 일을 많이 했어요. 뇌물도 받아먹고, 다른 자기 지인들한테만 잘해주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만 잘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주민들이 선출된 대표자를 직접 소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요, 감사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 사람을 계속 대표자로 놔둘지 아니면 이 사람을 자를 수 있을지, 해임을 할 수 있을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주민 소환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민 발안제는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조례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그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필요한 법을 시민들이, 국민들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 비슷한 거 우리가 봤었는데,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직접 이제 법을 제출할 수 있는 것,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민 발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주민 감사 청구제입니다. 자, 지역에 행정부에서 막 일을 하는데 너무 한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감사해달라. 감사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볼감자에 조사할 사자, 그래서 계속 감시한다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실제로 조금 감사가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 사건을 조금 더 조사해달라, 조금 더 자세히 감시해달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민감사 청구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방자치제도와 이 지방자치제도 내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